세상 핫한 종목을 속보처럼 빠르게 가져와 그 종목의 속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속보, 이는 주식의 MC 서울경제신문 소중갑 기자입니다. 네, 저는 속보를 가져온 한국투자증권 마곡PB센터의 이재강 대리입니다. 속보입니다.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던 토비스가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는 업체로 변신했습니다. 관련해서 소식 전해주시죠. 3년 전에 뉴스이긴 합니다. 이슈를 다시 제가 가지고 온 거는 21년도 정도에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를 하면서 토비스가 이제 기존의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에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던 업체였는데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면서 이 부분을 차량용, 전장용 디스플레이로 이제 교체하는 작업을 21년도부터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이 토비스가 전장용 디스플레이에서 이익을 내기 시작하는 구간이 드디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속보로 가져오게 되었고요. 휴대폰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사실 마진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LG전자가 휴대폰 사업부가 적자 사업부였기 때문에 토비스 역시도 거기서는 마진이 남지 못하는 사업이었는데 차량용, 전장용 디스플레이로 넘어오면서 올해부터는 아마 마진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구간이 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비스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토비스가 영위하고 있었던 카지노 모니터 사업부가 있고요. 차량용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작게나마 자회사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부품 사업부가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 매출 구성을 보시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카지노 모니터 쪽에서 60%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전장용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점진적으로 이제 매출이 올라오면서 작년 3분기 기준으로는 대략 한 43%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40%대 정도 매출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가 충전 부품 쪽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카지노 모니터와 이 전장용 디스플레이 쪽에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화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토비스의 전장용 디스플레이가 매출이 지금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올해 손익분기점이 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고요. 중국이랑 한국 공장이 가지는 특성이 좀 다르다면서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전장용 디스플레이부터 말씀을 드리면 점진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었던 단계에 있고, 올해 이제 4분기 기준으로 해서는 중국 쪽에 매출액 기준으로 3천억 정도의 캐파, 그리고 국내 쪽에는 2천억 정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캐파는 대략 한 5천억 정도의 캐파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사실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중국 쪽 같은 경우 대략 한 50% 정도, 그리고 국내 쪽도 한 50-60% 정도 수준으로 가동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가 더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매출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고요.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저희가 중국향 완성차 업체 그리고 유럽향 완성차 업체를 주요 고객사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공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를 주로 납품처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자동차 관련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전기차 시장은 좋지 않지만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계속되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현대기아차나 중국 그리고 유럽의 완성차들이 신차를 출시할 때마다 이 토비스로서는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숫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토비스 지금 현재 주가는 15,860원 정도고요. 시가총액은 2,580억. 저희가 이때까지 다뤘던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조단이 넘어가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매출을 먼저 뜯어보면 저희가 기존에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카지노 모니터 사업에서는 사실 꾸준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지노 모니터 사업이라는 게 큰 변동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규 수주가 한 2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교체 수요가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지속해서 매년 꾸준히 매출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경쟁사도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코텍이라고 하는 회사와 이강 체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회사들이 좀 진입하기는 어려운 시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굳이 이 산업에 진입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텍과 토비스 두 가지 회사가 지금 몇 년째 구축해 오고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작년도 3분기 기준으로는 코텍을 조금 더 넘어서는 카지노 모니터용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로 조금
올라서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모니터 시장은 대략 매출액이 한 올해 24년도 기준으로는 2,500억 정도까지 매출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비용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하면 15%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모니터 사업부에서 저희가 매출액 2,500억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250억에서 한 300억 정도 이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장용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사실 작년까지는 적자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1,100억 정도까지 올라왔고, 이 부분이 2,000억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아마 BEP 수준을 도달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00억 이상 3,000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장용 디스플레이는 아직까지 마진이 좀 한 5%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기준으로 그러면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영업이익률은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부분을 합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2024년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이 카지노 모니터 부분에서 2,500억, 자동차 차량용에서 한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영업이익은 카지노 모니터에서 250억 정도, 그리고 차량용에서 150억 정도를 본다면 영업이익이 거의 한 400억 정도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주가를 만약에 뭐 영업이익에서 비교를 해본다면 PER이 2,500억이기 때문에 400억을 번다는 전제에서는 한 6배 정도 다소 낮은 PER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지금 가격 수준에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종목이다 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매출이 확실히 늘어나는 게 앞자리가 바뀌면서 늘어나더라고요. 4천억에서 5천억, 그리고 뭐 2025년 6년 보니까 뭐 6천억까지도 이렇게 내다보고, 그런 걸 이미 반영하듯이 증권사들에서도 이제 목표 주가를 작년 3분기부터 이제 높여가지고 계속 지금 25,000원대로 하는데, 실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좀 약간 후퇴하는, 시장에서 관심을 좀 약간 못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럴 때 또 사놓으면은 나중에 또 하게 효자의 역할을 또 하기도 하잖아요. 네. 본업인 카지노 모니터 시장에서도 지금 글로벌 이제 1위 업체로 발돋움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수익이 나올 수도 있다고. 왜냐면 이제 기존에 카지노 산업을 하지 않았던 뭐 태국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속속 사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또 카지노 관광이 또 새롭게 열리면서 또 추가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있긴 해요. 이게 하드웨어를 납품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마진이나 수익률이 높진 않을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이런 거 비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이제 조금씩 신규 수요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합법화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합법화되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최근에도 뭐 미국에서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 작년도부터 합법화, 카지노가 합법화되었고요. 태국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중동 쪽에서도 합법화되어가는 지역들이 늘어날수록 이 신규 수요들이 저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구조이고, 두 번째는 카지노 사업이 사실 저희가 뭐 밤낮이 없잖아요. 24시간 매일 돌아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모니터가 교체 주기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카지노 모니터를 교체해줘야 되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이 꾸준히 발생을 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2천억 정도의 꾸준한 매출에 추가적인 한 500억 정도의 신규 수요를 매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수요가 확실히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2,500억에서 조금 더 늘어난 3천억까지도 사실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캐시카우지만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인 이슈는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회사가 저희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마진이 뭐 떨어지거나 오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뭐 물류비라든지 비용적인 부분들이 조금 변동에 따라서 마진율이 뭐 10에서 15% 정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가져가는 기본적인 캐시카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비스는 카지노 모니터 부분에서 R&D 개발 후 뭐 제조 과정까지 거쳐가며 이 게이밍 회사로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뭐 R&D 그리고 AS까지 모두 다 진행을 하고는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가 업체들이 함부로 좀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주식시장의 화제죠. 자사주 매입, 그리고 이제 소각했다고 하면은 주가가 그렇게 많이 치솟고 있더라고요. 근데 토비스도 보면은 그런 편에서는 과거부터 크게 뒤처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속보를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최근에 정부에서 PBR 1배 아래의 저밸류 종목
종목들에 대한 그런 밸류업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사실 코스피 위주로 많이들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흐름들이 이제 코스닥 쪽으로도 물결들이 들어오게 되면 소비스와 같은 회사들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있고요. 작년도에 사실 나온 공시를 보시면 한 12억 정도 가량의 주식 소각을 결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지금 회사가 총 자사주를 한 5.49% 정도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요 자사주를 계속해서 좀 소각하는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토비스 같은 경우도 밸류업 트렌드에 좀 맞춰 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배당 성향 역시도 보시면 순이익의 20%에서 30% 정도를 배당하는 배당 성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갈수록 사실 회사가 배당도 더 많이 늘릴 것이고요. 자사주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밸류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여러분 토비스 주식 지금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카지노 산업이라는 탄탄한 수익 캐시카우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올해부터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실제 이제 영업이익을 올려줄 자동차 부문도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는 실적을 많이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아직 그 실적이 찍히진 않은 거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 실적이 찍히고 나서는 여러분 아마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 전에 미리 한번 토비스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다룬 내용은 꼭 주식을 사라는 게 아니라 투자에 참고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그걸 참고해서 좋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속보이는 주식에는 어떤 종목을 가져올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